나는 아버지였고 남자였고 사람이었다. 강태식은 기자회견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외출할 때와는 다른 무게가 어깨에 얹힌 듯한 기분이었다. 진실을 세상에 꺼냈지만 가장 중요한 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딸 수연이었다. 늦은 밤 조용한 거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 뉴스 봤어요. 기자회견 그거 아빠가 정말 용기 낸 거예요. 태식은 딸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눈엔 짙은 피로와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수연아, 너한텐 늘 당당한 아버지이고 싶었어. 근데 사실은 아버지 자리란 게 참 쉽지 않더라.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2년 전 내게 세상이 무너졌을 때 나 혼자였어. 박상우가 회사를 가져갔을 때 나는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지. 근데 그 순간에도 집에 돌아오면 너랑 내 엄마가 있었어. 그게 나를 멈추게 했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어. 왜냐면 아버지는 그런 존재잖아. 지켜야 하니까. 말 대신 침묵해야 하고 버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셨어요? 태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땐 너한테 부끄러웠거든. 성공도 못했고 회사를 지키지도 못했고 무능하다는 말 듣는 게 가장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부끄러운 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그 침묵이었더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내 인생의 고백이었어. 그동안 가장으로서 했던 선택, 실패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무리 아파도 가족을 위해 참아낸 그 삶이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태식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는 너랑 함께 가고 싶다, 수연아. 아버지 혼자 버티는 세상 말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까.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이제 저도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해봐요. 그 밤, 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걸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직 딸과 함께할 미래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족이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했다. 이한철의 몰락, 태식의 부활. 박상우가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해외로 떠난 후 언론의 시선은 자연스레 이 사건의 배후를 향했다. 그리고 거기엔 언제나 태식의 과거를 그림자처럼 뒤따라왔던 인물 이한철 회장이 있었다. 수많은 경제지와 종합뉴스에서 이한철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자왕국의 설계자, 그러나 32년 전의 어두운 거래. 박상우 뒤에는 늘 이한철이 있었다. 강태식에 묻어둔 진실, 재벌의 민낯을 드러내다. 이한철 회장은 끝내 침묵을 선택했다. 한때 재계를 주름잡던 그 거물은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 서는 대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외로 빠져나갔다. 언론은 그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다시 들춰냈고 이한철의 제국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식의 기자회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도 회사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당신 덕분에 숨겨진 진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강태식 기업 윤리 자문 및 인생 리빌딩 컨설턴트. 한때 허름한 책상에 머물러야 했던 그가 지금은 청년 창업자와 중년 경영인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그를 알아본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억울하게 사업을 접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태식은 담담하게 웃었다. 이젠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와도 힘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과 함께 식사를 하며 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이한철 회장이 추락했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이 추락한 건 그의 탐욕 때문이지. 나는 그저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은 것뿐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승리인 것 같아요. 복수보다 더 큰 가치, 아빠 자신을 되찾은 거니까. TV에선 다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이한철 회장 32년 전에 부당 합병 및 공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았다. 그는 공책을 펼치고 새로 쓰기 시작했다.
제2의 인생 설계서 가족과 함께 만드는 미래. 67세 강태식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 실패를 견딘 사람만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적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폭스극이 아니라 회복의 여정이었다는. 67세 다시 설계하는 인생. 봄이었다. 강태식은 낡은 정장을 정리하며 작은 박스를 닫았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 회사를 빼앗긴 날 받은 계약서 복사본, 묵혀둔 다이어리, 그리고 그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분노와 좌절이 들어있었다. 오늘 그는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기로 했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안고 떠나보내는 의식이었다. 잘 가라, 32년 전의 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많은 날들을 억눌러 견디던 그 입술이 처음으로 평온한 웃음을 지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그를 한 건물로 데려갔다. 현관 앞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었다. 새로운 길 상담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들을 위하여. 아빠, 여기 대표이사는 저예요. 하지만 이 공간의 영혼은 아빠예요. 태식은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기자회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줬어요. 억울했던 사람들, 가족에게 말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요.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우린요,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아빠처럼요. 태식은 순간 말이 막혔다. 그저 한 개인의 고백이었던 그의 진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날 밤 상담소에 불이 들어오고 첫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고, 태식은 그 말 하나하나를 경청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이제야 누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경청하는 사람이자 공감하는 인생 선배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태식은 수연과 함께 상담소 옆 카페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67세 나는 다시 시작한다. 강의실엔 휠체어를 탄 노인부터 갓 퇴직한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태식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회사를 잃고 명예를 잃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다시 얻었고 딸과의 시간을 얻었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에 강연장은 조용해졌고 이어진 박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닌 공감의 박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의 옆엔 수연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다. 과거는 멀어지고 있었고 미래는 그들의 눈앞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67세 강태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설계의 첫 장을 열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 그날 딸의 눈물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삶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도 누군가에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잊고 있던 인생의 한 장이 다시 열립니다.